자, 이제 일본도 부랴부랴해요. 캠프 데이비드 이전에. 예,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부랴부랴죠. 예. 예, 일단 그 MQ9 여기 이제 나오는 거랑은 예, 조금 다를 거예요. 이 해상형을 샀어요. 해상형. 예. MQ9. 이게 해상형이 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이제 이제 해상 이제 감시 정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통해서 이제 아까 그 토마호크 같은 거, 예, 이제 이제 중계도 하고, 예, 그 데이터 링크 중계에서 이제 한 1500, 1600km 바깥에 있는 이동 표적, 적함을 때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문서가 있죠. 이제 공격 원점 적국을 타격할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중거리,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다. 뭐 이런 게 핵심 개념이에요. 네. 이게 이제 2022년 12월 16일 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아까 똑같이 함상 발사 토마호크 블록 5, 예, 그거 20억 달러 쓰고 400발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좀 계약이 늦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계약이 늦어서 그런지 발당 한 500만 달러 꼴이죠. 오스트레일리아보다 100만 달러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발에 한 50억대 초반에서 60억대 초반까지의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현무 3D 이렇게 만들면 3C, 예, 충분히 그 가격, 그거 변형시키면 이 가격 되겠다. 뭐 저는 감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거보다 좀 싸겠죠, 우리는. 예. 그 가격대만 가도 굉장히 잘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물량이 작으니까. 토마호크는 뭐. 그 다음에 일본에 이게 괜찮은 물건인데 12식 지대함 미사일이죠. 예, 지금 한 400km 가고 있는데 이걸 양산해서 지금 확충하려고 그러고,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거리를 우선 900km, 예, 그 다음엔 1500km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일본이 자랑할 만한, 예, 무기입니다. 12식 대함 미사일.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지도 않고, 네, 5m인가 길이 그렇고 많이 무겁지도 않고, 네, 자랑할 만한 무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래피드 드래곤이죠. 수송기 꽁무니에서 이제 그, 제즘 ER, 900km 가는 육상 고정 표적을 노리는 순항 미사일을 대량 투하하는 방식인데, 이 시스템은 미국제 시스템이죠. 그거 이제 이렇게 투하 시스템 조절하는 건. 근데 이제 이걸 또 일본이 체면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한 10대쯤 운영하는 일본 수송기 C2에다가 지금 다는 걸로 해놨죠. 예. 저 수송기를 미제 수송기 일본에 많거든요. 그걸 안 쓰고 일본 거를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캠프 데이비드 이전에도 이제 일본도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그 중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최전선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로 다 모아진 거죠. 그 깔때기가. 그리고 깔때기를 만들어서 딱 받쳐준 게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무대에서 대접 좀 받을 만하죠. 예, 그 정도 이랬으면 맞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군비 증강이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첫째, 일본이 망상에서 깨어나서 중국에 맞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죠. 일본이 중국에 맞서야지. 아니 뭐 한미동맹과 한국만 목숨 걸고 일본은 뒤에서 앉아갖고 돈 벌라고? 그러니까 일본 군비 증강 반대하는 자들은 이거는 뭐 말하자면 본인이 그런 뜻이 있던 없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중국 간첩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자민당 우파 간첩입니다. 그렇죠. 일본 자민당 우파의 그게 뭐냐면 78년 된 망상을 계속 고집하는 거거든. 세상도 어지러워져라. 그 간첩 면허 2개 가진 행동이에요, 그게. 물론 본인의 행동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는 저는 모르고, 제가 뭐 잡아다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과 조국 같은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가 결국은 중국 간첩, 일본 자민당 우파 개또라이들의 간첩과 같다. 그런 주장의 결과가.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간첩이라고는 저는 뭐 믿고 싶지 않죠. 네. 자, 둘째. 우리한테 이게 왜 위험하지 않냐. 일본 무기는 전부 미국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통제해요.
일본 국내 무기 아까 제가 타입 12 뭐 이런 거 저기 제12식 그 지대함 미사일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일본 국내 무기 개발에는 겹겹이 미국이 그 통제하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고요. 이 개발된 국내 무기조차 매일매일 미국에서 코드를 받아야 되는 미국 핵심 부품, 예를 들면 미 군용 GPS 이런 걸 쓰고요. 일본의 그 군 통신 체제, 전술 데이터 링크라든지 일본 전함의 해상 합동 교전 능력, CEC 제가 며칠 전에 그 따로 만들어둔 거, 이거 전부 미군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걸 함께 또 따로잖아요. 즉 미군이 닫아 걸어도 우린 작동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쟤들은 미국이 그 채널 끊으면 끊기는 거예요. 달라요. 그게. 결국은 핵심 무기 전체가 그게 일본에서 만든 거든 미국에서 만든 거든 간에 핵심 무기 체계 전체가 심지어 통신 체계까지 미국에서 매일 운영 코드를 내려받는 미국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 무기를 갖고 한국을 공격한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한국 공격해도 돼라고 오케이 눌렀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일본이 죽여도 돼라고 미국이 오케이 눌렀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황이 이런데 왜 일본의 군비가 한국에 위협이 되냐 이거지. 오히려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꾀를 내다 보니까 이런 유리천장, 미국에 만들어놓은 유리천장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서 자기들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한 자극인 데가 있고 타산지석이지만 많은 우리가 그 배울 점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그렇게 가니까 야, K무기 더 고도화시켜야지, 이런 국민적 합의가 좀 더 쉽게 모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왼쪽 애들이 저렇게 그 일본에 대한 그 공일증, 일본에 대한 두려움, 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한국에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강화해가고 그 강화된 자주국방이 중국을 딱 맞설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은 항상 이게 양날의 칼이더라고요, 이게. 예. 자, 이제 일본의 오늘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일본의 자체적인 어떤 군사 기술들이 실컷 개발해 놓고 그걸 가지고 독립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군사 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미국 걸 그냥 쓰고 말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게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무도 이 설명 안 하더라고. 우리 요번에 이제 저기 카스 위성이라고 올렸죠. 이제 항법 보정 위성이죠. 예. 그러니까 GPS 신호를 보정을 해주죠. 이 카스 위성이 이제 지구 정직에도 한 36,000km 위에 올라가죠. 그럼 얘가 어떤 보정 신호를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정 신호를 계산을 해내려면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의 기준국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국은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나의 지금 GPS 코드 값이 요건데 지금 딱 여기 측정기야. 측정기는 아는 거야. 자기 정확한 GPS 코드 값을. 그러니까 자기의 위경도와 고도 값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GPS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나의 요 좌표를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한 15m 있는데 좌표를 때리고 있어, 저기. 그럼 여기서는 저 방향으로 15m 잘못 나간 거죠. 근데 요런 기준국의 자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경도와 고도를 알고 있는 그 물체가 뭐 예를 들면 강원도에 하나, 뭐 전라도에 하나, 경상남도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하나, 전국에 5개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GPS의 오차가 어떻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그 오차가 뭐 대기권을 뚫고 이렇게 그 전파가 전달되면서 오차나고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보정값을 그때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그 보정값을 계산해내는 거는 여기에 있는 센터가 계산을 해요. 그럼 그 센터가
이제 그 보정값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은 위성으로. 그럼 이 위성이 그걸 전국에 대고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쫙쫙 뿌리는, 전국에 대고 뿌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게 카스 구조인데 우리 이거 이제야 하잖아요. 일본이 이거를 2005년부터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15, 16년 이상 더 빠른 거예요. 예, 일본 그 무슨 멀티퍼포스 뭐 트랜스포트 어쩌고 저쩌고 MT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제가 이제 이걸 보통 GSO, Geostationary Orbit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지구 정지 궤도라는 건 계속 한 군데에서 돌아가는 GSEO는 한 군데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적도 위에서 떠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Geostationary Equatorial Orbit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분리시켰어요. 왜냐면 또 다른 궤도가 비슷한 게 하나 나와. 그래서 GSEO는 지구정지 적도 궤도인데 이거를 벌써 2005년에 띄웠다고. 우리는 얼마 전에 띄웠고 카스. 우리보다 한 8년 빠른 거죠. 2006년에 2호기 띄웠고 2015년에 3호기 그때 이제 히와마리 세 번째 히와마리 8호기 띄우면서 앞에 띄웠던 거 2개 걷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굉장히 그 정확한 보정값이 있는데 그러면 벌써 15년 전에 이거 무기에 쓰고 있냐? 우린 이거 바로 무기에 적용하고 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뭐 KTSSM도 이동형으로 바꾸고 이러는 거거든.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 지상에서 이 신호 보정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부대마다, 기계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일본은 이걸 15, 16년, 18년 전에 해놓고도 무기에서는 미군 GPS를 계속 써요. 진짜 민간으로만 쓴다니까? 그 유리천장이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미국 쪽과. 보세요, 한국은 어떻게든 함께 또 따로 아니야. 그래, 우리 한미동맹의 일부고 미국은 혈맹이고 같이 움직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 같은 거, 폭침, 또 연평 이런 거 발생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저씨 됐다니까 손 놔. 일단 쟤 패고. 쟤 패면 뭐 그게 뭐 동북아에서 큰 전쟁 벌어진다고? 그 세계대전 갈 수 있다고? 이 양반아 그거 말리는 건 당신 일이지. 패는 건 내 일이고. 패놓을 테니까 세계대전 가냐 마냐 말리는 건 당신이 잘 말려봐. 그러고 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와우 자주국방이거든. 함께 또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용 GPS를 쓰죠. 상용 GPS 미국이 못 쓰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값이 이제 그 정확지 않으니까 항법 보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카스로 해서 보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보정도 안 하고 상용 GPS 쓰고 굉장히 정밀한 관성학법 장치 쓰겠다. 이제 그런 거죠. 예. 좀 다른 거예요, 많이. 예. 많이 다른 겁니다. 네. 또 다른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무슨 짓을 했냐. 유사 제니스 툰드라 궤도라는 애를 써요. 이게 이제 툰드라 궤도의 일종인데 이 툰드라 궤도가 뭐냐면요. 이렇게 팔자형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남반구에 가서는 크고 빠르게 돌아요. 그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보면 남반구에 갔을 때는 남반구에 가서 지구에 가까워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 팔자가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같은 거리를 두고 유지되어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 이 큰 원 쪽, 큰 눈물방울 쪽은 지구에 가까워요. 지구에 가까우면 위성이 빨리 돌죠. 그래 놓고 이 작은 눈물방울 쪽은 지구에 멀어져. 한 4만 킬로 이상 넘어가요, 저거는. 여기는 한 2만 킬로대고. 그럼 멀어진 데서는 천천히 돌지. 여긴 천천히. 여기 지금 도는 거 보세요. 여기서는 좀 비교적 빨리 가고 있잖아. 근데 아니 늦게 가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늦어져요. 예, 여기서부터 늦어져. 굉장히 느려지잖아요. 제가 재보면요. 지금 이거요. 이거 지금 흉내낸 거거든. 여기 지금 시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시간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초고요. 이거보다 훨씬 긴 거리, 이것도 12초예요. 그러니까 이 큰 쪽은 속도가 빠른 거고, 작은 쪽은 속도가 늦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작은 쪽이 이제 일본 위에 와 있잖아. 이게 이제 그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툰드라 궤도라 그래요. 예. 이쪽에 왔을 때는 속도가 좀 느려져서 가급적 오래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GSO인데
이 아까 지구 정지랑은 다르죠. 이건 지구 동기 궤도예요. synchronized. geostationary가 아니라 지구 정지가 아니라 얘는 궤도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보여드리면 된다. 자, 얘라고 쳐보세요. 이게 지구 이렇게 자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일본이에요. 예. 이게 일본이고 적도가 이겁니다. 예, 가운데. 지구 정지 궤도는요. 이 적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geostationary EO는. 그래서 equatorial 적도로 제가 넣은 거고요. 이 지구 동기 궤도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예, 이렇게 팔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쪽 천천히 가는 데는 멀리서 팔자 그리는 거고요. 빨리는 남반구에 가면 샥, 쑥, 샥, 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천천히 가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쪽 그러니까 이 목표한 지점, 즉 일본 상공위에 꽤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툰드라 궤도라 하는데 또 일본이 이걸 또 자기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꿔서 유사 제니스. 예, 그래서 이제 QG 위성이다. 그래서 QGSS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이 QZSS 위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성이 현재 4기를 운영 중이에요. 이거가 4개를 운영하니까 육상 기준국이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 같이 쏴주니까. 그래서 육상 보정신호 생성센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기준국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겠어요? 동아시아 서태평양 전체로 확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서비스가.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보정값 가지고 여기에서 날아가고 있는 이 남중국해에서 날아가고 있는 토마호크 1600km 쏴놓고 그거 보정값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반도 아닌데 기준국이. 이걸 해놨다고 얘들이. 그러면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무기에 안 써. 제2무기에 사용 안 해요. 미군 군용 GPS 씁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죠. 유리천장이 있다는 얘기죠. 네. 현재 4개의 QGSS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까지 이걸 3개를 더해서 7개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동아시아 서태평양 JGPS 저는 이거를 이제 WPS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West Pacific Positioning System. WPS 글로벌이 아니죠. WPPS를 구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무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 군용 GPS를 써요. 무기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이제 일본이 있는 데야. 세 번째 그림이요. 그거를 옆에서 보면 궤도 위에 올랐다 내려왔다, 위에 올랐다 내려왔다. 이 팔자 그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지구 정지 적도 궤도다 그러면 여기에 점으로 하나 나타나요. 저기 빨간 거 해놓은 거. 우리 여기에 띄운 거야, 우리는. 지구 정지 적도 궤도. 이거는 방송용이에요. 지구 정지 적도 궤도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 만든 툰드라 궤도, 그러니까 QGSS는 여기서 일본에서 이렇게 팔자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보면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가운데 그림 보이는 거. 이걸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궤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요 파트와 요 파트에선 가깝잖아. 근데 여기는 지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이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요 팔자요. 굽혀놓은 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일한테 묻는 거죠. 야, 일본형 서태평양 항법 시스템이 지금 나오게 생겼어.
그런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이걸 제2무기에 적용을 못해. 무기에는 전부 미군 GPS 써. 너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일본 무기에 유리천장이 있단 소리야. 그러면 일본 국산 무기에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본 무기 전체, 무기체계 전체는 미국의 손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미국이 엄격히 통제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던 매일매일 사오던 미군 무기를 쓰고 미군에서부터 코드 받고 있는 애들들은 너희 무기 사지 마. 너 그 소리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입에서 튀어나오냐? 너 중국 간첩이냐? 아니면 너 자민당 우파 개또라이들 간첩이냐? 아니면 양쪽 다 간첩이냐? 라고 문재인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굉장히 엄청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께는 이런 질문 던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 팔자를 이렇게 팔자궤도네요. 팔자궤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오싱크로너스 툰드라 궤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팔자를 그리는데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은 딱 같은 위치에 와요. 예를 들어서 동경상공, 도쿄상공 딱 그 위치 머리 위에 딱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렇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동기 궤도지. 그래서 지구 동기 궤도죠. 그래서 이걸 지구 동기 툰드라 궤도. 그래서 제가 이걸 GSTO라고 이름을 같은 S자가 같잖아요. 지구 정지 궤도 스테이셔너리하고 정지, 동기 싱크로너스하고 S가 같아서 앞에 지구 정지 그건 지구 정지 그건 적도 궤도예요. 적도 위에 떠 있는 거 한 점에. 그건 지구 정지 적도 궤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지구 동기 툰드라 궤도라고 혹은 지구 동기 팔자 궤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뭐랑 같은 그림이냐면 이게 뭐 별스럽게 다른 것 같아도 이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팔자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옆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또 다른 문제 말씀드릴게요. 좀 다른 예를.